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조용욱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드리블이 나왔고 시바사키가 좀 좋지 않은 드리블 나왔습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20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박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야외에서 가천대 캠퍼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석 가천대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녹음 전에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오늘 또 대학교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예.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 S대학입니다.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대가 아닌 S대가 또 있거든요. 예, 거기가 면접이 잘 되면은 뭐 계속 수도권에서 대면 녹음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전에 내려가는 예. 근데 대전 내려가는 게 대전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대전 내려가는 게 저한테는 눈을 낮춰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데 저번에 두 분이 막 축하를 해주셨어요. 대전 내려가요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축하받을 게 아닙니다. 일단 뭐라도 보셨다는 게 좋은 거니까. 예. 네네.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일이 있네요. 제가 대전과 참 인연이 많아요. 제 와이프가 대전 사람이고 또 이제 지금 저희 그 막내 이모부께서 대전에 이제 병원을 또 하시는데 제가 검진 받으려고 내일 또 대전 내려가거든요. 건강 검진 받으려고. 예. 그래서 좀 많이 배가 고픕니다. 예. 대장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못하셨겠네요. 예,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을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전부터는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없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근황 한번 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재훈 씨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되나요? 예, 뭐 저번 주에 되게 오랜만에 그래도 녹음하면서 그래도 대면 녹음까지 같이 하면서 그래도 재밌게 방송 녹음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특별히 뭐 그렇게 특별한 근황은 그렇게 크게 없지만 여전히 또 주중에 역시나 주중에는 굉장히 또 이제 현생을 살면서 또 이제 축구랑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여러 생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이거는 이게 댓글을 보니까 참고로 제가 저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 타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중에 왠지 연장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AI 패널이랑 연장전 할 테니까 그때 댓글 밀린 댓글은 그때 소화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그때 트리플 S였나? 네, 맞습니다.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저 24명이 와 놀랬는데 데레레스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근데 봤습니다. 딱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맞다 얘네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네가 트리플 S인지 몰랐어. 저번에 이거 지우 씨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네네. 그때 아마 그때 문수에서 이게 울산 HD랑 맞아요. 대피 서울 경기 때 그때 이제 하프타임 게스트 겸 하프타임으로 이제 또 공연 그 두 곡 정도 이제 공연했고 그리고 아마 경기 시작 전에도 아마 시축도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얘네인지를 몰랐어. 그래요? 근데 24명인 건 왜 내가 그때 몰랐었지? 그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참고로 확실한 거는 이날 경기 때는 확실히 완전체 멤버들이 같이 갔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24명이면 진짜 성남 FC 그 선수단의 규모랑 똑같은데. 네,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야 진짜 놀랍다. 24명이면 이게 출연료에 대한 그 좀 불만들이 많겠는데요? 얼마 돈도 못 받고.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근데 좀 정산 시스템? 그게 약간 좀 특이해요. 좀 아마 보통의 이제 뭐 아이돌 회사를 운영하는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선의 그 규모를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을 이제 충분히 채워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되는 시스템인데 이 친구들은 약간 이제 트리플 S의 팬들에 대한 그런 여론들을 보면서 좀 약간 빈익빈 부익부인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는
이런 팀이라고 좀 알고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는 엠빵이 좀 아니에요? 네? 엠빵이 아니에요? 엠빵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엠빵 안 알기로는 되면 이거 분열 날 텐데. 약간 근데 그렇다고 못 버는 시스템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마 저도 이게 저도 이 친구들이 좀 팔로우한 지는 얼마 안 됐어서 서로 그런가. 요청이라던가 어. 언해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이 친구들이 아마 지금 한 4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됐네요. 예, 그래도 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뭐 별 불만 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 단순히 그냥 표출을 안 하는 건지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 친구들의 노래도 잘 듣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또 아마 앨범이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열정페이로 지금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예전에 SM이 예전에 이제 서태지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H.O.T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룹들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소녀시대를 9명이나 된 거 보고 놀랬었는데 그게 전략이 있었더만요. 전략이 있었는데 각자 전략인데 왜냐 9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H.O.T도 야 토니안 너는 좀 귀티 나게 생겼으니까 너 귀티 담당. 야 너 문희주 너는 좀 까불이 담당. 약간 개그 약간 분위기 담당. 강타 너는 약간 카리스마 있게 생겼으니까 넌 카리스마 담당. 이렇게 해서 각자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약간 포지션 한 다음에 소녀시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상형이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명은 걸리게 돼 있대. 그 중에 9명 중에 한 명은 내 취향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24명은 너무 많아서 근데 대준 형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기에도 많다는 거가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 멤버가 이 멤버인가라는 아직 혼돈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좀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획사 사장님이었다라 하더라도요 이 이름 못 외웠을 것 같아. 뭐 아직 너무 많아 24명이나 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교사잖아요. 네네네. 교사인데 아니 우리 반 애들이네. 그러니까 이름 외우는데 좀 시간 좀 걸리더라고 나는 이랬는데 24명이면 일단은 그 댓글에서 델레스님이 네. 이거 관련해서 좀 트리플 S가 그 울산 HD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나는 뭐 커밍아웃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예. 아무래도 이 친구들을 좀 이제 팔로우하게 되면서 좀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관련해서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좀 여기서도 좀 긴 댓글을 좀 전부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좀 사족이다만 뭐 약간 좀 이 팬들 중에서도 좀 약간 진상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 커뮤니티 썰을 보다 보니까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몇몇 팬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트리플 S의 팬들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를 최근에 또 알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팬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는 이제 트리플 S를 응원해야겠다. 왜냐면 그 울산에 시축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이렇게 하고 저희 패널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여기 팬이 됐다고 하고 이 저희 K리그와 관계를 맺은 이 두 번 이상의 관계를 맺은 트리플 S를 저희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예, 계속 관계를 맺기를 좀 바라면서 그 계속 저희 주간 K리그도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다. 일단 관계라는 것에 큰 부각을 안 했으면 하는 많은 바람이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네, 일단은 또 최근에 최근 또 그래도 활동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저번 주에 지훈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트윈스 시구도 했었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그 K리그 말고 그 야구도 했단 말이에요. 야구도 이거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골고루 합니다. 이게 여러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거 예. 깔끔하게 K리그만 일단 관계를 맺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예. 또 최근에도 또 다른 네. 멤버 두 분 정도가 시구시타까지도 LG 트윈스에서 같이 진행해가지고 네네. 그래도 제대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저도 하면 트리플 S S가 3번 안 되니까 뭔가 느낌이 옵니다. 예,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지우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사실 아까 주중에 현생을 사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주중에 현생으로 고통받고 공놀이도도 고통을 받고 맞아요. 그 고통받는 건 저도 되게 고통받았거든요. 오랜만에 예. 대패를 또 보면서 네. 좀 힘든 경기를 받고 또 주말에 좀 더 괜찮은 경기로 약간 결과적으로는 퉁을 칠 수 있는 그 네, 정도 맞아요. 결과가 됐죠. 일단 예. 또 리뷰하면서도 물어보겠지만 네. 저번 주에 그 지훈님이 좀 악평을 했었던 어느 한 선수가 또 괜찮으라고 했었던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한 김에 아니, 그 얘기하고 왔죠. 예. 일단 그 쪼개신 분은 안 나왔습니다 이날 명단에서 아예 없었고 예.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명단에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예 명단 제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이기균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나오면서 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서울전 얘기는 이따가 살짝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리뷰 때 녹아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댓글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이라던가 지난주에도 댓글을 많이 못 다뤘었는데 언급하지 못했던 댓글은 나중에 제가 연장전 때 다루도록 하고, 혹시 그 패널 분들 중에서 댓글 한번 언급하고 싶다. 그래서 좀- 트리프레스처럼 상큼하고 뭔가 관계가 이제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댓글도 좋습니다. 그 간단한 짧은 댓글 좀 몇 개만 소화하러 하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그래도 쿠사마님께서 또 이게 아마 지지난 에피소드 지지난 에피소드 관련해서 이게 짱구는 못 말려 그 개사곡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흥미를 느꼈다고 쿠사마님께서도 짱구는 못 말려 노래 웃기네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내용들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국대 A매치 국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에 대한 디스를 관련해서 이렇게 남긴 것이지 않을까. 네, 이거를 이제 데리리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에서 이게 만약에 괜찮다면 월드컵 전까지 한 곡씩 틈날 때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대박 예감이다 해서 올렸어요. 근데 쿠사마님 반응을 주셨네요. 네네네. 제가 들어도 편집하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이거 영상으로도 봐야 됩니다. 영상이 요즘 AI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가 홍명보의 그 좀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진짜 왠지 저런 표정을 지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영상도 볼 수 있으면은 일단 댓글창이 있으니까. 제목은 명보는 못 말려라고 검색하면 네.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 댓글창에도 링크가 많이 올라 있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무려 4개의 패러디송을 올려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한 건데 나머지 3개도 중간 중간에 언제 한번 심심할 때쯤에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댓글만 좀 소화를 하고 싶은 게, 이거 대구 팬이신 웅어버님께서도 이게 대구 리뷰가 아닌 또 다른 관련해서 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아무래도 트리플스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공개 고백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또 남겨주셨는데, 재훈님 아이돌 공연 보고 오셨다니 매우 부럽습니다. 저도 축구 걱정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수 있는 아이돌 공연 보고 싶습니다. 아도 빨리 대구 FC도 아이돌을 축하 공연을 계획해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대구도 그래도 시축 행사로 그래도 아이돌들이 그래도 몇몇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웅어버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신 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구 어디 한번 그 시축은 아니고 하프타임 때인가 네. 공연하는 밴드인지 누군지 저 뭔지 알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예. 대참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게 아마 저도 이게 정확한 기억을 안 나지만 가사 내용 중에 대구 FC 어이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리스를 보면서 이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 실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근데 은근히 이거 아마 이거 아마 청취자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보시게 된다면, 이거 보시거나 리스를 보신다면은 생각보다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의성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좀 저를 불러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탄천에 바로 이제 녹음일 기준은 어제였죠. 4월 19일 날 그 아이돌 가수들이 탄천에 왔어요. 예. 다만 남자였습니다. 그 이분이라는 예, 이분. 아마 그 성남 FC. 네,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박수빈 선수의 네, 동생이죠. 이제 주장이죠 아마. 박수빈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 박수빈 선수 아마 동생이 아마 그 이분의 멤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한빈요. 양한빈 선수가 그리워지는 이름이었죠. 한빈이라는 그 이름이 또 그래도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아마 5인조 남자 아이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뭐 박한민 이분은 이제 축구장에서 형이 이제 축구팀 이제 성남 FC에 그 주장도 있으니까 몇 번 와봤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확실히 축구의 그 응원 문화를 잘 몰랐는지 그 전에 한번 딱 했는데, 이게 뭔가 남자답게 외치고 이래야 되는데 성남을 외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아들과 제 조카가 딱 듣더니 저 뭐야 저거 왜 그러면서 남자답지 못하게 한다. 이게 원래 서포팅은 좀 남자가 우렁차게 해야 되는데 약간 멋지게 하려고 막 그런 건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돌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는 공연장에서 본 게 아니라 축구장 가면은요, 예. 옛날 무슨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 농구장 갔더니 여자친구, 유명한 예, 걔네 왔는데 막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해서 내가 막 무섭거든요, 와이프랑. 야, 그룹 이름 어떻게 여자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런 아이돌들이 오면 제가 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게, 애국가를 부를 때 막 바이브를 넣어요. 뭐 하는 강사나 노래인데 베이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러. 왜 저런 걸 왜 하는 거지? 애국가를 뭔가 뭐라고 하지? 바이브레이션인가? 예, 네. 바이브레이션이죠. 바이브레이터가 아니라 아무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떠는데, 전 그냥 경건하게 그냥 불러라 일반적으로. 잡혀가시겠는데요, 예? 저는? 오늘 좀 위험한데요, 좀. 왜요? 너무 바이브레이터인가 바이브레이터 그 단어는 좀 취소해 주시고, 일단 바이브레이션을. 그거는 아닌데 예. 뭐 여튼 왜냐면은 진동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진동기라는 예, 이름이 그 왜냐면 거기까지 잠깐,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동기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어요. 그 옛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서 진동기 회장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 예, 없으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고. 예, 일단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었다. 아무튼 저희 탄천에 아이돌 왔다. 부럽죠. 웅아버님이 부러워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예, 다음 얘기를 넘어가죠. 예, 뭐 댓글은 더 이제 여기까지만 더 소화하도록. 혹시 그 지우 씨도 보니까 그 선거 관련 얘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랬나? 그 제일 최근 댓글이랑 또 그 문수구장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게 있는데 YID 5082님께서 이제 또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선인가? 가 있는데 예, 지선이. 시민구단 감독 계약 기간이 올해 이제 지선 전까지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 맞아요. 루머가 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긴 합니다. 네. 네, 이게 맞아요. 뭐 예. 어차피 이제 또 시장님이 바뀌시고 이제 구단주죠. 축구로 따지면 네, 예. 맞아요. 구단주가 바뀌면 이제 좀 물갈이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요번에 아산 그 감독님 바뀌신 것도 지금 예. 당시 수석 코치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네, 맞아요. 개인상의 이유 뭐 그런 거 없다라는 식으로 대놓고 어차피 그분은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선거 끝나면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이게 좀 판이 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실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시민구단이라는 형태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구단으로 갈 건데 정치랑 아예 안 엮이고 싶어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시민구단 돈으로 결국은 시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걸 너무 대놓고 흔들어 버리면 사실 그 팀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하죠. 불편한 진짜 사실 순간을 만드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안양에 계신 그 최전 최전 시장님, 시장님이라든가 예. 뭐 몇 분 또 이제 나름대로 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또 울산의 대머리 아저씨도 계시고 그분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예, 뭐 많이 쓰이고 계신데 디귿 기억 그분. 예. 다른 댓글로 넘어가 보면 그 이제 오늘자 뉴스 기사인 것 같습니다. 김상욱이라는 분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분이 지금 울산 시장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후보로. 예. 근데 이제 그 문수경 기장 그 관람석 교체 논란을 이제 다시 끌어올리시면서 울산은 파란색인데 왜 빨간색이냐? 이거 빨간당이 진해 컬러 넣은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는 구단도 반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빨간당이 빨간색을 집어넣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라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저는 몰라요. 근데 이분 댓글 말로는 이분도 당장 지방선거에서 문수구장 유소스텔 얘기를 하시던 분이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래요. 결국 그 나무의 그 밥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이제 뭐 저는 사실 특정 정치 지지하는 예. 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다 싫어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K리그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태생부터가 좀 정치권이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조호로 생각나거든요. 울산 조르 탁잼. 예. 아니면 차라리 뭐 어디 수원이랑 바꿔먹든가 차라리 빨간색 그 수원은 빨간색이 들어가잖아요. 청백적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고 근데 일단 K리그 얘기가 또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메이저 언론지거든요. 프레이저님.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YID 5082님이 그 성남에 대한 루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위에서 그 좀 감독을 꽂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그 KKS라는 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풍생고 쪽이랑 이쪽으로 해가지고 성남 감독을 하려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성남 프런트 쪽에서 이 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 감독을 쓰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공모 중간에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를 작년에 했었다라는 게 기억나요. 나중에서 네.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적격자 없음으로 이제 발표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연장전 때 제가 따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바로만 얘기할게요. 이제 소문입니다. 저는 그냥.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 당시에 성남 프런트를 너무 욕한 것 같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시장 사실 성남은요 시민구단이 아니었으면 없어졌을 뻔했어. 근데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파주한테 지고 해가지고 네. 야 뭐 이재명의 선거 자금 떨어졌으니까 또 졌네 하면서 맞아 막 이재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꼴 좋다 성남하면서 이재명 떠나니까 이제 뭐 할 거 없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재명 시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축구 팬으로서 그렇거든요.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결단이 아니었었으면 성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살려는 두께 이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욕 먹는 거 우리가 감당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구단을 존속시켰고 그리고 이재명 때 잘했거든요. 물론 말이 많았고 박종환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좀 말이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소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 대해서 되게 잘했었고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 현재 현 시장을 내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이 위에서 압력만 놓고 자기 말대로 안 하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예산만 깎아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장이 축구단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는다. 뭐 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연장전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찾아봤는데 네, 성남 재판 아직 안 끝났네요. 예, 아직도 네. 이게 되게 오래 전에 듣고 최근에는 사실 떡밥이 없어가지고 오래 맞아요. 가고 있죠. 예. 몰랐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돈을 받은 건 따로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쪽 루트로 가서 이게 성남 FC의 지원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이거는 아무래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당시에 뉴스를 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성남 FC에다가 이제 후원을 해주는 대가로 맞아요. 뭘 허가해줬다 뭐 예, 이렇게 부지를 했던 용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지 용도를 허락해줬죠. 네, 예. 뭐 이거는 뭐 사실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 잘 모르겠고 네. 뭐 다른 걸 떠나서 사실 성남 팬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려주신 거죠 예. 팀을. 그래서 뭐 이재명 당시 구단주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뭐 성남 팬으로서는 감내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 아니었어. 그래 차라리 그래 시원하게 욕 먹고 대신 좀 우리 구단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신상진 시장이 성남을 해체하려 그랬는데 이재명 시장 쪽에서 이미 다 수를 써놨어요. 다 시민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으로 만들어놨는데 예, 신상진 맞아요. 시장이 마음대로 그 구단을 없애버리면은 그 성남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한 거나 다름없게 이런 식으로 좀 뒤에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상진 시장이 성남 FC를 해체하는데 실패를 했죠. 예,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니까 좀 잘해볼까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예상 깎는 거 보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도 좋게 안 보인 것 같고 뭐 네. 그분이 그냥 이름만 그 자신의 이름만 떠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 행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우 씨가 픽하셨던 와이야드 5082님의 그 가장 이제 그 녹음 직전 1시간 반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었잖아. 아까 그 네네네. 이번 지선으로 이제 감독이 바뀔 가능성 있는 곳이 있다 이러는데 이거 읽으면서 설마 성남은 아니겠지? 성남도 설마 약간 이럴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일단 성남은 지금 정경준 감독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위기입니다. 근데. 근데 막 물론 네. 이따가 또 아래층에서 좀 리뷰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 쪽의 감독을 꽂으려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상상입니다. 예. 내가 원하던 감독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 입장에서는 신상진 시장을 꼽고 싶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을 막 깎은 다음에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정경주 감독을 자르려는 게 아닐까 나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냥 성남 팬들은 충분히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경준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을 가르면서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 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명분이 충분하거든요. 홈 경기 2경기에서 지금 파주랑 예. 안산한테 졌으면은 야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팀한테 성남이 전통의 팀인데 이딴 팀한테 줘? 그러니까 이딴 팀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상진 시장 쪽을 포함해서 그쪽 라인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 잘릴 명분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신상진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남 저도 사실 사람도 몰라요. 아니고. 예, 몰라요. 근데 네. 성남 FC 경기 결과까지 알까요? 그분이 과연? 네,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아니, 최근에 또 정치가 그 바쁘잖아 이제 시즌 정치 선거 시즌이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가끔씩 눈도장 찍으려고 경기장에 와서 뭐 성남 FC 화이팅 이러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만 가도 음. 빨간 팀, 파란 팀, 가끔가다 주황 팀, 네, 맞아요. 또 노란 팀도 있던 것 같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네. 아무튼 이제 슬슬 나오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축구장에만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리뷰하면서 네.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철이라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걸 알겠는데 축구장 안에서까지는 제발 그 짓거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댓글들은 제가 따로 연장전으로 네.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후원은 여자 나는님과 남자 나는님이 꾸준히 이제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8라운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라운드는요 4월 18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있었던 6경기를 먼저 리그원 6경기를 먼저 전후반으로 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은 그렇게 먼저 실행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오늘의 축구, 이제 오늘의 그 K리그 어플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그 순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서 저희 리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경기로는요, 강원 FC와 전북 현대모터스의 경기입니다.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이날 관중이 그래도 좀 왔어요. 한 거의 8,000명 가까이, 7,725명 정도가 온 경기였고요. 경기 전 이슈로는요, 최근 2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전북이랑 최근 2연승 중인 강원과의 매치업이었습니다. 강원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마땅한 외국인 공격수가 없는 상태라서 정경원 감독이 국내 선수들의 특유의 부지런함을 이용해서 전방 압박을 한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날도 이것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2경기 동안 5골을 폭격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 거스포획 감독도 정경호 감독의 이제 강원에게 좀 고전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이 경기 역시 전북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고가 된 상태긴 했었습니다. 경기로 들어가서 강원은 예상대로 들어가자마자 전방 압박을 가했고, 반면에 전북은 강원의 니들 맘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약간 내려선 느낌으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동준과 이승우가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로 공격을 좀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전반 32분에 이승우의 중거리 슛을 박청효 키퍼의 선방 후에 세컨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티아고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반 1대0으로 이제 앞서갔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반에 유효슈팅 5개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추가골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는데, 결정력 부재가 아쉬웠는지 54분경에 이제 강원 쪽도 이제 정경호 감독이 이날 좋지 않았던 서민우를 빼고 이제 승부수를 좀 띄우는 교체를 시작합니다. 직후에 이제 김대원이 스루 패스 한 방에 높이 올라있던 최우진 쪽이 뚫리면서 동점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정용 감독도 여기에 이제 맞불을 놨는데 압박 강도가 좀 낮아질 타이밍에 맞춰서 김진규와 모따를 투입해서 후반전에 승부를 걸었지만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되면서 1대1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은, 이날 송민석 심판에 대해서 전북 팬과 이승우 선수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강원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를 좀 거친 플레이로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약간 심하게 보면 담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승우 편을 약간 다들 들기가 좀 힘들었던 게, 이승우 선수가 그간의 액션들이 많았어요. 뭔가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뭐 갑자기 으악하면서 쓰러지고 좀 과도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좀 거칠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알죠. 그냥 이 경기만 봤을 때 이승우 선수가 좀 억울하고 좀 짜증나긴 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에 봤던 그 전적을 보면 이승우 선수에게 오로지 그냥 오롯하게 이승우가 억울하겠다, 아이고 불쌍해, 뭐 이럴 수는 없는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분이 예. 유도를 잘하는 것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반 한 30분에 2번 당하고 나서 예. 본인이 한번 또 공격도 합니다. 예. 그거 보면서 예. 저거는 또 제가 가열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하긴 했었는데, 심판이 또 커튼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카드가 좀 나올 건 나와주고 가야 좀 진정이 되는데. 저 송민석 주심의 그 운영이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느낌도 들게 돼요, 사실.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 때는 뭐 이제 소프트콜을 분다고 해서 뭐 주심들끼리 이렇게 약속이 됐다면은 그것에 맞게 가면서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반칙 나온 거에 대한 과감하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다면은 저는 그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심마다 결국 그 주관적인 시선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상반된 느낌도 들 수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 보면 이승우 선수가 좀 짜증 날 만한 게 2번 정도 거친 파울이 나왔는데 옐로 카드 안 줬는데, 나중에 이제 약간 신경전이 있으니까 옐로 카드를 이제 강원 선수 누구한테 기하는데 각자 이제 이승우 선수한테 옐로 카드 준대.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 뭐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거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조금 약간 신경전을 좀 걸었더 이번에는 나한테 옐로 카드를 주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북 팬들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그리고 지우 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이게 빨리빨리 아까 뭐 재훈 씨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이제 어느 정도 거칠어지기 전에 카드를 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주고 하면서 좀 흥분도를 낮췄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니까는
거칠어지니까 그제서야 너무 늦게 옐로 카드를 주면서 선수들이 더 짜증나. 아까는 이 정도로는 옐로 카드 안 나왔는데 이제 막 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전북 팬들이 좀 많이 짜증나는 경기였다라는 게 좀 있었고, 뭐 강원 입장에서도 좀 아쉬웠을 만한 장면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후반 이제 66분에 이게 강원의 역습 찬스에서 모재현 선수가 노마크 찬스로 비어있는 김대현 선수가 있었음에도 패스를 안 주고 본인이 어림없는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해버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고, 이것이 이제 그 승리를 날려버리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보신 분은 다 알 텐데 모재현 선수가 분명히 볼을 잡았고 반대편에 김대현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패스하면은 단독 찬스거든요. 그 못 본 건지 탐욕인 건지 모르겠는데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래 좋게 생각해서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못 봤으면은요 이것도 이것대로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좁은 공격수가 과연 현대 축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못 보면은 못 본 대로 이건 능력이 진짜 이거는 강원의 주전 공격수가 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탐욕이면 탐욕대로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가 날아갔거든요. 그 전북이라는 대열을 홈에서 낚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그런 점에서 강원 팬들도 세상에 저거를 패스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론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내가 강원 팬이었어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다. 홈에서 정말 이럴 때 한번 전북 같은 그 강팀을 한번 잡아주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어이없이 날려가지고 강원 팬으로서는 정말, 그러니까 이 1대1 무승부인데 전북도 전북대로 짜증나고 강원도 강원대로 짜증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좀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리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여기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덧붙이셔도 되고. 제가 예. 이 경기를 짧은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봐가지고 조금 그래도 대준 형님 리뷰를 통해서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았었고요.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날 아무튼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만큼 좀 일단은 강원 선수단들은 이승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자극을 좀 주면서 이렇게 좀 금방 좀 이렇게 좀 이승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승우 선수가 선발 나오면서 좀 그래도 좀 전북의 공격적으로서는 괜찮은 편이었었나요? 근데 저는 추갈못이지만 팬의 입장이지만 저는 이승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대로 가려면은 아직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너무. 근데 이승우가 국대에서는 쓰임새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전북의 현재 여기서는 뭐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사실 이 골 장면도요 이승우 선수로부터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승우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뭐 홍명보 감독이 욕을 먹을 만하지만 지금 현재 국대에서 왜 홍명보가 이승우를 안 뽑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거는 의외로 제가 홍명보 그 감독 쪽의 코치진의 약간 그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국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팬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날 잘했어요, 근데 이승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네, 저는 없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대전의 경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이 결과가 나왔고, 사실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이거 이따가 뭐 재훈 씨 얘기 듣고 저도 예. 약간 뭐 마이너한 거 좀 몇 개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거 녹음하면서 또 예고를 했었던 것처럼 이 경기를 갔다 오고 이 경기를 가고 바로 이제 부천 인천경까지 좀 넘어가서 좀 더블 헤더를 뛰었었는데, 일단 이날 현장을 갔다 온 만큼 또 리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14시에 펼쳐진 경기, FC 서울대 대전 하나 시티즌 상암벌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0대1로 대전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서울이 주중 경기로 울산 원정에 대승을 거두면서 1위를 유지하며 무서운 질주로 보여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반면에 대전 하나 시티즌은 3연패와 3경기 무득점이라는 부끄러운 성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면서 그 당시 3시간 순위로 11위까지 내려앉는 등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이날 경기에서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날 경기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었었습니다. 양팀이 조심스러운 운영에서도 대전이 서울의 패스와 공격을 차단하면서 역습을 노렸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킬 패스에 김문환의 크로스에 이날 선발로 나왔던 유강현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가져왔던 대전이었습니다. 서울이 이제 대전의 골문을 노리면서 찬스를 만들었었지만 위협적인 모습보다는 결정력에서 놓치는 모습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7라운드 전북전 주중 수년 2라운드였던 울산 HD와의 경기에 굉장한 강행으로 대전까지 상대하기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날 서울 선수들의 좀 모습이 보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던 서울의 플레이에서 교체 자원까지 더해 찬스를 만들었었지만 이날 서울의 득점은 기록되지 못한 채 FC 서울이 8라운드 만에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전은 3연패와 3경기 무득점이라는 부끄러운 성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몸을 던지며 간절하게 뛰면서 수비와 역습으로 날카로운 플레이로 지난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이날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으로 선수단들이 굉장히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표정이 보일 정도로 이날 맹활약을 펼쳤던 만큼 승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챙겨갔었던 대전이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경기 외 이슈 같은 것들로 좀 언급을 몇 개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 경기에서 언급했었던 대형북 퍼포먼스가 이번에도 이어졌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FC 서울에서 오래 뛰고 이후에 광주, 서울이랜드, 천안시티에서까지 활약했었던 김원식 선수가 이날 대형 북치기로 또 저번에 얘기했던 2-3-4 박스로 2-3-4 북치기로 서울 응원을 유도했었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게 명칭이 대북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북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저번 주에도 다뤘던 것처럼 정치적인 좀 약간 얘기가 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건 잘못했네요. 대북이니까 대전과 북. 예. 대전이 이겼잖아. 그래서. 예, 그래서 대전이 이겼기 때문에 뭐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겠는데요. 이 경기 막판에 경합에서 좀 큰 부상을 당했었던 게 바로 최주현 선수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최주현 선수가 쓰러지면서 의무진이 이제 확인해서 이제 계속 최주현 선수가 계속 뛰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주저앉고 결국에는 이제 후반 막판에 박성훈 선수가 교체되면서 결국에는 교체되어 나갔던 최주현 선수를 봤을 때 이 경기 장면을 봤었을 때는 상체 쪽에 피가 고인 좀 듯한 그 장면에서 갈비뼈 골절까지도 예상이 됐었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좀 정확히 나온 진단의 내용은 없었지만 골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당분간에 좀 부재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최준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요. 이날 FC 서울이 서드킷 격인 이제 이날 벚꽃 킷으로 좀 나와서 이날 호금 경기장에서 좀 착용하면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또 이날 유니폼 봤었을 때는 굉장히 또 소장 가치가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고 유독 또 여성 팬들이 좀 입었을 때는 굉장히 이 색상들이 봄과 좀 잘 어울릴 만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왔었으면서 굉장히 또 여성 팬들이 좀 많이 착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좀 물론 이제 남성 팬들도 이걸 착용했던 모습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좀 선남선녀들이 많이 입었었던 모습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제 이슈를 못 적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대전 관련해서 이슈였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단들이 또 이제 이 대전 선수단들이 이제 원정 팬들한테 인사를 가면서 이제 승리를 즐기고 있었을 때 이 맨 뒤에 있었던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이 순간적으로 이승민 선수가 그 황선홍 감독을 이 팬들 앞에 모셔오면서 같이 이제 승리의 세레모니 즐겼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어느 팬분이 좀 찍은 그런 쇼츠 장면을 봤었을 때 눈물을 참고 있었던 그런 황선홍 감독의 좀 모습을 좀 아마 쇼츠에 아마 좀 저 봤었는데 이걸 보면서도 좀 황선홍 감독이 지금 성적 부진으로 굉장히 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좀 아쉬운 모습으로서 많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었던 황선홍 감독이지 않았나라면서 아마 이 경기를 이날 결과를 이제 필두로 아마 다다음 경기에서는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것도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를 데이 씨도 보셨더라고요. 참고로 대인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요? 네, 만나서 경기 전에 뵀나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경기 경기 시작하고 몇 분 뒤에 좀 저도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이제 하프타임 때 그때 인사드려서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니 원정석에 있지 않았어요? 네, 원정석에 있었고요. 근데 좀 원정석에 간 거예요? 네, 제가 원정석에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긴 인천 팬이시니까 대전 응원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립 팬이긴 하지만 둘 다 그렇게 응원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일단은 대님을 오랜만에 뵐 겸 해가지고 원정석으로 예매를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이제 하프타임 때 좀 인사드리고 서로 근황도 좀 묻고 그렇게 좀 얘기했었는데 네. 아마 지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대인님과 근황을 나누면서 좀 들었던 게 대인님이 아마 축구 관련 어떤 맞아요. 특종을 좀 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차 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다음 코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면은 또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근황 토크를 들으면서 네. 서로 그냥 인사 나누면서 아마 5월 중에도 한번 연장전 한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좋아요. 부탁받긴 좋네요.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저도 소식을 한번 연락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하면서도 재밌게 듣거든요. 아, 스포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 이제 거기에 아마 1차 합격했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뭐 일단은 아직 다 예, 완전히 그쵸. 합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저도 지금 네. 1차 합격한 데가 있는데 최종 합격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네, 그 마음을 네, 좀 네. 압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예. 함부로 뭐 예, 한다 맞아요. 이렇게 저번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저번에 여자 나는인가 할 때 경희대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아, 예, 안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려고. 유감 그때까지. 예, 유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도 대인님과 좀 그날 그래도 하프타임 한 10분 정도 그래도 네. 좀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음. 하다가 저는 이제 후반까지는 전부 다 보진 못한 채 후반 중반에 저 먼저 나와서 또 이제 부천 인천 경기장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이어서 이제 리뷰를 하시겠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제 주변에도 서울 팬이 있어요. 서울 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론이 어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져가지고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근데 이해하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주중에 울산을 그렇게 크게 이기고 울산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주중에 그래 4대1로 이기고 왔는데 야 그 대전한테 1대0으로 졌어도 두 경기 합산해서 4대2야. 그러니까 우리 좀 이해해주자. 약간 이런 게 좀 더 맞나 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불만인 이 서울 팬들 아직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황선홍 감독이 2016년 이후로 그때 우승한 이후로 팀을 조금씩 갉아먹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때 중점적인 문제로는 외국인 선수들의 불화가 좀 엄청 컸었다 보니까 그쵸. 실제로 오스마르 그 당시에 뛰었던 오스마르 선수도 서울에서 더 황선홍 감독과 같이 하기 원치 않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1년 임대를 갔다 왔었던 선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황선홍 감독이 떠났을 때는 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FC 서울로 복귀해서 플레이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대안도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수원 가서 이제 문제이긴 했지만 그때 예, 맞아요. 나이가 많다고 대안을 내보내고 그때 나이가 32살짜리 외국인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아서 내쫓아놓고 왜 32살짜리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지? 그 선수 이것도 아마 좀 제 있었고. 기억은 마우링요였나 마우링요 말고 마우링요 때문에도 문제였는데 그 오르샤 거르고 마우링요가 맞아요. 전설적인 얘기가 그것도 기억하고 예, 그것도 그때도 있죠. 있었죠. 마우링요 네. 말고 제가 갑자기 약간 그때 에반드로였던 거 에반드로 맞다. 그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당시에, 장리에프 머리를 예. 했던 그 당시에 에반드로. 에반드로 근데 그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인데 네. 그래도 지금 대안보다 나이 차이도 그렇게 안 나는데 늙어서 내보내놓고 젊은 선수 데리고 온다 했더니 32살인가 33살 그러니까 만 32살이고 한국 나이는 34살인가 이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지? 어린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면 왜 내보는 거야? 이것도 있었고 나는 특히 너무 아까웠던 게 닭가기 선수라고 있는데 알죠. 나 그 선수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내가 서울 팬은 아니지만 그때 하필이면 3월 1일 날인가 그때 히로시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1차전인가 2차전 경기 홈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와 3일절 날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물론 이 선수는 프로니까는 FE 서울을 위해서 뛰는 건 맞는데 일본 선수가 3일절에 한국 팀의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다니 나 갑자기 저 선수 팬하고 싶어지네 이랬는데 그 선수 또 내쫓아 버리고 막 이래 버려 가지고 예. 서울 팬 입장에서는 황선홍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해하는 편인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아마 아까도 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날 경기로 8라운드 만에 패배를 했었던 서울이지만 그래도 아마 상암 이 월드 경기장에 있는 이 서울 팬들은 그래도 박수를 쳐주면서 선수단과 이제 감독 코치들도 좀 위로하는 그런 큰 박수를 보내주면서 그래도 좀 선수단들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화내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냥 여기서 화내면 사실 그거는 근데 네. 그때 리그 1위 하고 있을 때도 슈퍼매치 한번 졌다고 물론 슈퍼매치도 큰 거긴 한데 그거는- 최용수 나와라면서 버스에 막 들어놓고 막 이러고 보고 그 존 듀어든이라는 그 이제 추억의 그 칼럼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존 듀어든이 맞죠? 존 듀어든 네,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예, 네. 그분이 아니 물론 슈퍼매치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1위 하고 훌륭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선수단 버스를 막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FC 서울 팬들은 그간 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성적이 그렇게 막 월등하게 그렇게 앞서면서 그렇게 좀 상승세를 타려다가도 또 이제 패하고 연패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승을 하면서 좀 가했었던 게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오랜만에 패배가 좀 익숙치 않은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8라운드 만에 첫 패배니까 이제 좀 선수단들 그리고 또 그 상대했을 때 하필이면 좀 굉장히 좀 강행군이 치러졌었던 그런 일정이었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3경기를 한 거예요. 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 팬들이 그리고 오히려 FC 선수단들을 좀 많이 위로의 박수를 보낸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북도 보십시오. 2016년도에 그 일이 터져도 우승을 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정치 승리하려고 시상식 때 이 2016년 우승은 우리가 한 겁니다. 이러고 있는 이런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걸 생각하면은 서울 팬들 중에는 화를 내는 것도 좀 이해는 끝없는 하고요. 욕망이 본인들을 덮쳤어요. 이게 사실 울산전을 정시했으면 원래대로 했으면 그치. 예, 그래, 맞아요. 저희도 좋고 그들도 뭐 그들은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주중 경기 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서울 팬들이 기분 나쁠 만한 요소가 없진 않은 게 네. 하필 또 황선홍 200승을 본인들이 만들었다. 오. 라는 200승 그렇구나. 이날 200승 찍었다고 와, 하더라고요. 황선홍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뭐 리그 4번째라고 하는데 짬이 오래되셨으니까 네네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웃겼습니다. 사실 이게 하필 또 서울 상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전 팬들이 황선홍 콜을 좀 해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서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충분히 의식할 만한 약간 그 비틱질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웃겼고 사실 저는 이날 보면서 사실 주민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적인 내용 딱 하나만 얘기를 좀 하면 예,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떨궈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는 조금 어렵다. 작년에도 사실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근데 피지컬적인 역할로는 사실 디오고 선수한테 밀리고 황선홍이 요구하는 그 전방 압박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의 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더 이상. 원래도 안 되는 선수였고 사실 한 5년 전, 4년 전 울산 초창기 그러니까 울산 2기의 첫 몇 해 정도는 그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근육이 더 커진 건지 살이 찐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둔해지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울산 마지막 해부터 해서 조금 둔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활동 반경도 줄어들고 이 스피드는 원래 뭐 없던 선수니까 근데 내려와서 찔러주고 이런 건 좋은데 이 황선홍 감독이 요구하는 그 압박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사람이 젊어지진 않으니까. 일단 실제로 이날 경기에 유광현 선수 선발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황선홍 감독의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광현 선수가. 유광현 선수가 일단 이날 나와서 좋았던 게 서울이 체력이 떨어졌던 이슈도 좀 있지만 네. 그래서 더더욱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전방 압박에 대한 성실한 압박 이게 되게 또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유광현 선수가 이날 그래도 시즌 첫 골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황선홍 감독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을 그런 명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디오 선수 이제 다음 경기부터 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두 선수는 롤이 좀 다르니까 그러는 네. 괜찮은데 유광현이 아마도 좀 더 중용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이날 그 주민규 선수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긴 있어요. 이 선수가 워낙에도 터치도 좋고 시야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유광현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관중은 많이 왔죠, 근데 많이 왔을 것 한 같은데. 22,000명 정도 왔습니다. 오. 그래도 서울이 잘 나가니까. 근데 확실한 건 저번 그 전설 매치 때 3만 한 6,000명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느 한 구역이 좀 약간 좀 많이 비어 있는 게 보였었는데 네. 아무래도 날씨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날씨 아마 그 낮 기온이 엄청 덥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햇볕비치니까. 그 영향도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22,000명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온 거라고 장난 아니죠. 22,000이면은요. 저는 이제 성남 팬이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성남 탄천이 15,000명 정도 예.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가변서가 놓기 전에 16,000이었는데 그 생각하면 꽉 채고도 6,000명이 못 들어간 거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 너무 커서 그렇지. 예, 그런 거 같네. 네, 이제 리뷰 그러면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훈 씨가 놀랍게도 또 더블헤더를 해가지고 이 경기까지 해서 연속으로 이거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처럼 뭐 저도 뭐 성남은 뭐 이제 직관했지만 이분은 아예 그냥 직접 봐버렸어 가서 네, 맞습니다. 보고 온 경기인데 안타깝게 인천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대 4월 18일 16시 반에 펼쳐진 경기고요. 헤르메스 캐슬에서 펼쳐진 경기, 부천 FC 1995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예, 속칭 032 더비. 네, 이견의 경기 갔다 왔고요.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걸게 되었습니다.
K1에서 선보였던 0-3이 더비였는데 이날 결과를 보면 다득점이 나오며 삼자 팬들에게는 흥미있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반은 인천의 페이스로 2골 넣으면 압도를 했고요. 페리어의 K리그 첫골 신고와 제로스의 시즌 첫 골로 기록하면서 반등으로 이날 승리를 좀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후반은 부천의 페이스로 인천을 상대했었던 것이 보이면서 결국엔 신재원과 가브리엘이 부천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인천을 상대로 반전을 만들었었던 것이 보였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천의 2골에서는 신재원의 원래 이 선수가 오른발 잡일 텐데 왼발 슈팅으로 기록한 것이 그것이 그대로 만회골이 되면서 그러면서 부천의 페이스가 많이 올라간 그런 장면이 되었었고요. 가브리엘의 득점에서는 이 득점을 대응했었던 수비수를 따돌리며 기록한 득점이 퀄리티에 엄지척이 나오기 충분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몬타뉴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부천의 후반 공격적 운영은 인천을 가둬놓고 패는 정도로 대응했을 정도로였었고요. 그러면서 역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며 인천의 경기력이 밀리면서 불안한 상황까지 초래했었던 상황까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천의 선발 키퍼였었던 이태희가 결정적 선방이었었다면 승점 1점도 가져오지 못할 부끄러운 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날 부천 홈에서는 약 9,300명의 관중으로 붕업된 현장이었었고 경기 종료되면서 부천에게는 승리 같은 승점 1점, 인천에게는 패배 같은 승점 1점으로 양팀의 희비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리뷰를 마치겠고요. 경기 후 기자회견을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먼저 부천의 이영민 감독은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음에 팬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선수들이 전반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헤어드라이를 돌렸었다고 했었습니다. 후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따라가는 것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선수단들을 그래도 위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인천의 윤정환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한 멘트로 좀 내용이 있었는데 전반과 후반의 다른 경기력은 매우 실망했었고 교체되고 나서 이런 경기력이라는 것에 확실한 표현을 하며 결국 승리의 경기가 사라진 것에 아쉽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볼 소유 미수, 골 키핑 미스, 슈팅 크로스 허용 결국 누군가를 향한 저격이 될 수 있겠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얘기가 나온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저번에 프리뷰를 했었을 때 어이없게도 많이 맞췄거든요. 역배로 집 날아간다고 지우 씨가 말씀하셨지만 그때 대전 승리를 제가 역배로 맞췄고 네네네. 같은 0-3이 같은 클래스에 농담을 해가지고 비길 거다 했는데 진짜 비겨버렸거든요. 저희 셋 다 무승부 예측했었고 아, 그랬었나요? 참고로 지훈님은 그때 2대2로 비겼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나? 말했었는데 그게 딱 막 오, 들어맞았어요. 소름. 것 같다 싶긴 소름. 했어요. 양 팀 다 좀 이 경기는 좀 이기려고 나올 것 같아. 오, 소름이네 진짜. 근데 확실한 건 인천이 그 전반에 승리를 가져갔을 페이스를 후반에 완전히 그 부천한테 쌈싸 막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 역밴드에 맞췄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지우 씨한테는 안 되겠네. 스코어까지 맞췄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일단 경기장 가서 봤을 때는 네. 양 팀의 그래도 팽팽한 응원 대결도 좀 주목할 장면이었었고 진짜 아까도 제가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천이 전반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이 좀 확실히 거기서 밀어붙이면서 좀 그래도 2골을 냈었던 게 그것에 대해서 고무적이어가지고 좀 후반에도 기대를 했었지만 후반이 이렇게 좀 상반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아마 저는 이영민 감독이 이 하프타임 때 굉장히 좀 선수들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경기력에 대한 반전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고 부천이 그래도 이날 경기 골 기록했었던 신재원과 가브리엘이 다 부천 데뷔골을 터뜨렸다 보니까 저는 신재원 선수가 그렇게 중거리 슛까지 할 거라 예상을 못했는데 그것도 왼발로 그 슈팅한 것이 저는 이태희 키퍼가 이날 선방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그 신재원 선수의 슈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가려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실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희 키퍼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 경기에서 저번 리뷰에서는 이태희 키퍼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윤용 감독이 이렇게 키퍼 변화까지 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물론 두 실점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적 장면에 선방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싶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마 주중 경기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주말 라운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쿼드를 좀 고루고루 좀 사용하는 인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또 빡빡하기 때문에 일정이. 네. 게다가 아까 이제 저랑 이제 지우 씨가 이제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였냐면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곧 있으면 월드컵 브레이크예요. 네.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생각보다.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경기가 좀 몰려 있더라고.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제 애들 데리고 축구장 가는데 아니 지난주에도 가지 않았어 탄천을? 아, 왜 또 가? 이러더라고. 경기가 좀 초반에 몰려 있어. 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그 하이라이트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짤로 봤던 것 같은데 네. 신재원과 이청용의 충돌 장면 아, 예,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눈길을 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쇼츠를 쭉 내리면서 보다가 네. 아, 맞아요. 이 눈에 띄는 제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신재원, 이청용이 나오니까 하고 클릭을 했는데 신재원 선수가 미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예. 뭐 큰 충돌은 아니었고 예, 그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일으켜 주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으켜 주진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보면서 저만 해도 그게 딱 보이는데 또 그분도 또 아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 이날 신재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신재원 선수의 동생이 신재혁 요 안 그래도 뭐 내 새끼 연애라는 그런 예능에 나와서 조금 로맨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랐는데 그리고 또 참고로 신청 감독도 이날 경기장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태용 감독도 왔대요? 네, 왔대요. 그러면서 아이 저 썩을 놈의 새끼 하면서 이정용 선수를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주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 재원아 골 넣고 걔 앞에서 골프 세레머니 해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불굴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재원이 오른쪽이죠 또. 네, 오른쪽. 그러면 예. 담글 수 있었을 텐데. 예. 패션상으로는 겹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겹쳤어요, 실제로. 예. 그럼 이청용이 아이고 아버지 이어서 아들도 폭력적이네. 폭행 당했어요. 이렇게 막 커밍아웃 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이런 의도를 얘기한 거 아닌데 뭐 일단은 뭐 서로 이게 맞대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묘한 감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로웠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확실한 건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경기 끝나고 이 인천 원정 팬들 굉장히 노했었던 장면이 있었던 게 정신 차려 콜을 엄청 세게 했었던 것도 인상 깊었고 그러면서도 좀 아까 제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 윤정 감독의 멘트를 봤을 때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경기 하필은 또 전북 원정인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이 근데 흐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울산전도 그렇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오히려 울산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사실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뭐라고 할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인천 팬은 아니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골키퍼까지 변화를 가져간 것도 그렇고 조금 생각보다 좀 빡세게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태희 선수도 되게 오랜만에 경기를 본 것 같은데 아마 K1 경기를 거의 이제 그 소집해 이제 K4 그 소집까지 아마 포함하면 그냥 4년 만인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되게 오래전에 보고 최근에는 못 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경기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래도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골이나 터주고 골은 많이 보셨네요. 그래도 이날 경기 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의 경기인데요. 제주와 김천의 경기고요. 얘가 우승 후보를 했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천이 정말 너무나도 역대급 최고의 허정무컵 우승 후보의 최고에 다다른 팀이 아닐까. 이것도 또 이겨가지고 8경기에 7무. 와. 7무 1패네요. 김천 7무. 와, 대단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비길 건지. 이게 저거 패배한 경기도 잘하면 이제 비길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전설의 8무가 되는 건데 아깝게 됐습니다. 아마 그 1패를 저희 인천이 좀 제공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쵸. 그렇습니다. 예. 인천 왜 그랬어요? 그냥 이따 좀 비겨주지. 그러면 저희도 급하기 때문에 컨셉 유지할 수 있게. 컨셉 유지하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고.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근데 경기가 조금 그닥 기대도 안 됐고 재미도 조금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남의 양 팀 다 성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찬스는 나도 골을 못 넣는 약간 이 모습이 양 팀에게 둘 다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득점이 나왔다는 것에는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선 전반 27분에 그 김천의 박태준 선수에게 이제 박태준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홈에서 이제 1대0으로 이제 김천이 앞서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죄송한데 원정에서. 네.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하고 2분 만에 근데 제주의 이제 오재혁 선수의 동쪽골 터지면서 1대1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공방전이 있었는데 양 팀 다 특히 그러니까 누구라고 어떤 팀을 지적할 수가 없어. 양 팀 다 슈팅을 하는데 공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성남이 제가 성남 팬이라서 그러는데 이 성남 모습과 비슷하네. 이거 볼 때마다 왜 골키퍼 정면한테 갖다 주지? 그냥 오히려 이게 슈팅인 들어가는 거는 약간 휘어지고 약간 오히려 정면으로 맞는 것보다 휘어져서 들어가야지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양팀 다 못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설마 이것도 제주가 김천이 또 비기나 했는데 또 비겨가지고 여튼 정말 놀랍게도 또 1대1 무승부로 김천이 유독 1대1 무승부가 많아요. 제가 세봤어야 되는데 이 무승부가 대다수가 1대1이거든요. 아마 저번 경기 FC 안양을 또 김천 홈에서 했었는데 예. 그때 0대1로 좀 지고 있다가 후방 막판에 그래도 박철호 선수가 버저비터로 그래도 득점을 해가지고 겨우 1대1 무승부를 했었던 그 경기도 있었어요. 이야 무승부가 지금 보니까요 한 경기 빼고 다 1대1이네. 그래요? 다 1대1이야. 저희 경기가 0대0일 거예요. 0대0 경기 하나 빼고 다 1대1이야. 그리고 인천한테 2대1로 그때 맞아요. 한 골씩밖에 안 넣었어. 네네네. 이렇게 한 골씩밖에 못 넣으니까 경기도 한 골씩은 넣었네요. 그래도. 그러긴 하네요. 네. 아니 유일하게 한 골 안 먹힌 안 팀이 넣었. 저희네요, 예, 그쵸. 사실. 울산과 그렇군요. 0대0이었으니까 네. 다 1대1이야. 와, 이게 지금 7번의 무승부 중에 6번 1대1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밖에. 이거 짰나?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일단 김천의 주승기 감독 입장에서도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아직 승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겠고 일단은 그래도 상무라는 그 특색이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좀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거 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주선진 감독이 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정정용 감독도 전북 가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정정용 감독에 비해서 너무 지금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진짜 그 재훈 씨 말씀대로 부담이 엄청 날 것 같다. 지금 도대체 유일하게 승리를 못한 팀이라서 지금 승리 없는 팀은 유일하거든요, 김천이. 네, 이게 K1에서는 그렇고 예. 이제 K2까지 포함하면 이제 용인, 아. 뭐 이제 김해, 그 청주까지 이렇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지금 깔아줬으니까 그렇지. 예. 네, 거의 이렇게 승리를 못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네, 이 좋습니다. 정도로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 보죠. 다음 날 4월 19일 4.19가 생각나는 4월 19일 날 울산과 광주의 경기를 지우 씨가 이제 리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우 씨 뭐 대승이어서 그 서울 주중의 경기의 그 상처를 요걸로 그래도 좀 치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사실 광주 얘기 간단하게 먼저 하고 네. 넘어가면 네. 사실 저는 박서현 선수가 눈에 띄긴 했습니다. 2009년생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09년생. 와. 꽤나 공구요? 이제, 네, 2009년생입니다. 진짜 09년생 선수가 있다고? 일단은 지금 많아요. 일단은 그랬나? 잠깐만. 이랜드 그 선수 안주환. 맞다. 내가 맞아 있었지. 서울랜드 안주환 선수도 맞아. 공구고, 맞아. 그렇습니다. 내가 막 갑자기 내가 순간 연구하니까 너무 대단한데.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맞아. 아주 저번에 말했지. 괜찮아진 모습이었고 수비수죠 이 선수가. 네, 그리고 또 근데 젊은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한 끗이 부족한 것 같지 사실 그 나이대를 고려를 하면 사실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 선수들이 좀 있어요. 광주 선수들 보면 특히나 이제 그 센터백 나왔던 선수 그 김효혁 선수도 네, 2007년생으로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사실 리그 2에서 경험을 좀 쌓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리그 1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격차가 나는 선수들을 상대로 좀 많이 뚜까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좋은 성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가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광주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게 되게 오랜만에 광주 경기를 풀로 집중하면서 본 것 같은데 이정규 감독님께서 이제 안 내려서고 그냥 전술적으로 그냥 원래 우리 하던 거 하자, 그러니까 맞불 놓는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차피 내려앉아서 못 막는다라는 판단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유효했고 이날 한정으로는 뭐 사실 신창모 선수, 최경록 선수 등등 이제 부상자까지 닿아버리는 바람에 광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효 때 24년도에도 제 기억으로 6연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대패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고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그 희망이 있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데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가혹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스쿼드 선수들이 대부분 이정도가 원래 있을 때 그때 스쿼드를 기준으로 봐도 사실 리그 원에서는 하위권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또 쓸만한 선수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어디 2부 스쿼드랑 비교를 해도 많이 앞선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는 사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경기 외적인 얘기인데 이 모든 사건을 불러일으킨 광주 직원 예. 정직 3개월이래요. 네? 이 사태를 일으켰는데 겨우요? 이거 그냥 3개월 휴가잖아요. 저번에 누구냐 그 눈치가 김우성 주심이지. 예. 거기도 3개월 그 휴가 갔다 온 거잖아. 황당하네요. 아 그거 진짜 좀 보면서 그렇다. 이 정도면 그 업무상 중대과실로 해고해도 아니 퇴사를 시켜야죠. 그 정도면. 이게 뭐 공무원도 아니고 광주 팬들도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실업급여 챙겨주고 권고사직이라도 시키면 예.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니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뭐 어떻게 뭐 해야 잘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저 광주 팬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울산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면 네. 그 서울전 대패도 있었고 아무래도 날씨가 워낙에 또 그러다 보니까 간만에 10,000명 이하 관중이 찍혔습니다. 서울전의 충격패도 좀 있었는데 사실 그 경기도 따지고 보면 그 초반에 따다다 얻어맞으면서 3대0이 돼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대4가 되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뭐 몰아치는 모습도 괜찮았고, 뭐 구상현이 거의 뭐 미친놈처럼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날 가까웠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화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또 워낙에 또 그 울산이 안 좋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1만 초반대를 거의 유지를 했었는데 살짝 언더로 빠졌고, 일요일 2시면 사실 축구 보러 가기는 제일 괜찮은 시간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상대가 광주인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더비 같은 거 하면 조금 더 많이 오고 전북전 뭐 이런 거 하면 보통 더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이날 스코어를 보시고 동해안 더비 때나 이제 돌아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기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대대적인 스쿼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주중에 체력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장시영 선수, 강상우 선수가 윙포워드로 선발 출격을 했고, 이규 선수는 3미들 중앙, 그러니까 그 중앙 지향적인 선수인데 이날도 중앙으로 나오니까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말컹이 또 선발로 첫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K리그 복귀 이후에 선발은 처음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진현 선수, 이익윤 선수 양쪽 윙 포워드를 교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시영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았는데 맨날 이진현, 이익윤이 볼 돌리고 백패스하고 이런 거 보다가 장시영 선수가 아무래도 좀 돌파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보였고 2분 만에 또 골로 연결될 뻔한 장면도 나오면서 활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격수들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말컹 선수는 일단은 뭐 이제 본인 말로는 아직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덤블링만 봐도 그 인천전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착지를 한 거 보면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중계진 표현으로는 자연재해라는 표현을 쓰던데 사실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첫 골 장면, 본인의 첫 골 장면에서 좀 미스매치가 나긴 했어요. 이진호 선수가 혼자 스피어를 걸고 있거든요. 혼자 이게 허리를 잡고 밀고 있는데 안 밀려요. 그냥 미동도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밀고 들어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거는 김진호 선수가 폼이 안 좋긴 하지만 저거는 좀 미스매치가 좀 심하게 났다 생각도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5골이 터졌고 PK 장면도 사실 말컹 얻어낸 장면이 있었고, 강상우 선수도 막판에 PK도 얻어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율은 사실 이거는 그 승리의 마패 같은 거예요. 이겼어 하고 넣는 거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허율이 들어왔고 역습 장면에서 진짜 그냥 앞에 하나 놓고 거의 나머지는 다 풀이었습니다. 민기적 거리길래 또 그렇지 뭐 그러고 어디 또 발 맞춰서 내보내서 코너킥 가겠지 했는데 감더라고요. 근데 또 잘 감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웬일이지? 이거 AI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고도 이제 서포터들 쪽 가서 이제 그 물론 광주에 대한 아, 예, 그것도 맞아요. 있었기 예. 때문에 과하게 세레모니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거 제가 좀 중간에 껴서 죄송한데 네. 조금 크게 기뻐하는 느낌 좀 안 들어서 조금 안타깝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두전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골이 작년 여름이거든요. 아 예. 거제 1년 다 돼가요. 그 시즌 초반에 3골 몰아넣고 그 이후로는 골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울산의 가장 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스트라이커 부분이었고 네네네. 그게 안 됐는데 그 골 장면에서 사실 본인이 좀 미안하다라는 세레머니를 했고 그 옆에서 정승현이 세레머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승현이 그 허율의 세레머니 그 스테판 커리를 따라하는 그거 같은데 그 장면을 또 보여주면서 아 쟤도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 보니까 김현석이 또 살짝 한 번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레슨을 잡아줬다는 거 보니까 이분이 공격수 워낙에 또 테크닉이 좋았던 아유 그럼요. 분이다 보니까 공격수 하나는 또 잘 만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분위기 반전은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필 또 서울이 져줬기 때문에 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겼다라는 거는 일단 좋은 것 같고 다득점에 있어서도 좀 많이 따라가게 됐다. 이제 서울과 한 골인가 차이 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득점에 있어서도 좀 많이 막혔지만 또 많이 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된 것 같아서 이 앞으로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울산 지금 앞으로 경기들이 쉽지 않아요. 안양 경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전, 아 예. 주중에 그 다음에 또 포항, 그 다음에 또 김천인데 이제 또 근데 이상한 게 그 1라운드 로빈 돌고 2라운드 로빈 돌 때 지금 똑같습니다 순서가. 이거 보셨나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부천전 있고 제주전 있고 강원 있고 순서상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네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동해안 더비 전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우 씨가 아까 다득점 얘기를 하셨었는데 서울도 바로 이 상대 광주를 상대로 또 5골 넣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땡겼는데 이제 울산도 여기서 많이 땡겨가지고 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광주가요 4라운드 때 그 김천 역시 무승부를 좋아하는 김천과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그 이후부터 4연패예요. 쭉 연패. 다 그렇죠. 전패인데 부천을 상대로 1대0로 진 거 빼고는요 다 5대0, 3대0 막 이렇게 졌어요. 5대0, 3대0, 5대0 막 이렇게 또 졌거든요. 부천은 1대0으로 진 거고 부천 경기가 그나마 좀 선방한 거라고 봐야겠는데 그래도 이것도 졌는데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광주가 이제 이게 올 시즌은 역시 그러니까 부천과 광주 두 팀이 좀 가장 꼴찌로는 유력하지 않을까 했는데 부천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광주가 지금 거의 무너지는 좀 상황인 것 같다. 이게 지금 답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직원은 또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면은 또 거기 안에서 야 지금 이렇게 이 망쳐놔도 저렇게 망쳐도 퇴사를 안 시키는 거 보니까 우리 더 개판 쳐도 뭐 우리 괜찮겠는걸 하고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이게 내부 기강도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점 차가 아직까지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서 만약에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무승부 몇 개 좀 따놓고 예. 뭐 한 견 정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승점을 좀 따놓기만 하면 사실 여름 이후에 어느 정도는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봐왔던 지금 왜냐면 바로 위가 이제 김천인데 지금까지 무승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장난삼아서 무승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김천이 지금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승점 더 쌓을 것 같거든요. 난 그래가지고 내가 왜냐면 광주를 좋아해가지고 광주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요거는 좀 이제 좀 되게 장밋빛처럼 이렇게 좋게 지금 예상을 해주셨지만 광주가 이번엔 진짜 좀 너무 큰 위기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전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브레이크가 이후가 가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오면 그나마 좀 어떻게 수혈이 가능은 하니까. 근데 돈은 있을까? 나 그것도 걱정이야. 지금 광주가 지금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 영입을 못해서인데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수뇌부는 이럴수 안 그래도 돈 없어서 핑계거리 있어서 다행이다. 영입 못해도 뭐 징계 때문에 못 받는 이런 생각할까 봐 나 걱정해. 근데 연봉 세이브한 게 워낙에 좀 될 거라서 그럴까요? 그나마 조금 모르겠다. 네. 좀 지켜봐야죠. 뭐 지우 씨 말씀대로 그때 네네네. 가서 하는 거 보고
지우씨 말이 맞았는지 제 말이 맞았는지는 이제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봐야지. 5월까지 지금 5월에 5경기 남았거든요. 네, 이제 5월 이제 4월에 2경기 남았고 네, 이 7경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긴 하겠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또 포항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안 네, 그러면 동해안 더비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 해볼만 해요. 광주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광주 빼면 좀 이따 이제 바로 저 경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지금 광주 빼면 분위기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가 포항이기 때문에 또 바로 또 포항 얘기 또 해서 네. 그 포항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네, 다음 이거- 경기가 포항과 안양. 이거 맞아요. 잡으면 포항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바로 또 리뷰를 하시겠지만 네.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쿠사마님 아주 기분 좋아서 댓글도 한번 그 골세머니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지우 씨가 이제 보셨으니까 한번 이거 완전 근데 울산과 포항에 엇갈린 날이었어요. 4월 19일은. 안 그래도 그 후산만님께서 경기 네. 전에 이제 저희 경기 결과를 보시고 잠깐 DM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음. 이제 포항전에 이제 바로 다음 경기를 이제 포항이랑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기준으로. 예, 그래서 예. 이제 안양을 응원하겠다. 이제 2시간 동안은 안양을 응원해야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고 근데 진짜 또 이게 진짜 이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안양이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끝나고 또 수요일 날 또 경기장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사마님은. 네. 근데 아마 또 별일 없으면은 얼굴을 뵙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이 되면은 아마 음. 뵙고 올 것 같은데 사실 포항 안양 많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전반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전반은 양 팀이 유효슛이 없었습니다. 네. 슈팅은 3개 났습니다. 네. 합쳐서 네. 2대1 음. 유효슈팅이 없었고요. 안양은 제주 이기고 나서 한 달 넘게 승리가 없었습니다. 6경기 무승이었고요.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전반엔 사실 별게 없었다가 후반에 이제 아일톤 선수, 토마스 선수가 이제 58분쯤 들어오면서 변화를 가져갔고 최건주가 첫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좀 5백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밀린 건지 돌아서서 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보경 선수의 막판에 부상이 나오면서 이거 사실 김보경 선수가 이제 나이가 또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여파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함? 걱정이 좀 됐었고 이호재 선수가 슈팅을 때렸는데 그거를 사실 그 김보경 선수의 다리를 차버리는 그림이 돼버리는 바람에 좀 많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포항 얘기를 조금 하면 좀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없고 경기 동안은 응원을 빡세게 했지만 사실 인사도 안 받고 서포터즈들이 이제 바로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았던 최진철 때도 못 봤던 그림이고 최순호 2기 때도 못 봤던 그림이고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사실 나가라는 얘기를 빼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인 거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광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 득점이에요. 지금 포항이 8경기 했잖아요. 4골이고요. 그밖에 안 넣었어요? 6실점 했습니다. 보면서 지금 이거는 좀 포항이 아무리 뭐 원래 이제 돌아오는 팀이고 초반에 조금 어렵다가 돌아오는 팀이라고 해도 조금 이거는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진짜 멸망전 될 것 같아요. 광주랑 경기가 주중에 있는데 이게 왜 멸망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후에요. 제가 그 경기 일정을 불러드릴게요. 네. 전북, 울산, 강원, 대전, 인천, 부천. 근데 8경기 연속 원정입니다. 맞아요. 맞다. 이거 잘못하면 광주 옆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슬레드가 뭘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8경기 연속으로 지금 원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아마 그 월드컵 브레이크랑 겹쳐가지고 아마 무슨 잔디 공사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마지막 홈 경기였던 것 같고 이거 평소 같았으면 좀 강등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나마 지금 올해
그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나은 거지. 그거 평소였으면 아니었으면 위기지. 이거 플레이오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주랑 일부는 상황이 비슷한 게 몇몇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그 나이대로는 잘하거든요. 황성웅이라던가 김동진이라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근데 포항급의 팀에서 레귤러로 스타팅을 할 선수냐라고 하면 거기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 그 선수들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또 좀 아쉬움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포항도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경기 외적으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안양이 이번에 새로운 걸 시도했더라고요. 그 서포터들이 한 것 같은데 그 원정버스 중에 좀 빨리 가는 원정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경기 시간은 보통 이제 저는 원정버스를 탈 일이 없지만 보통 경기 시간 2시간, 1시간 전에 도착을 하게 세팅을 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3, 4시간 정도 빨리,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 도착을 해서 바로 경기장을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포항을 가면 뭐 바닷가를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관광도 겸하는구나. 관광을 할 수 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 투어죠. 네, 그쵸. 예, 맞아요. 할 수 예. 있게끔 그렇게 하고 경기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걸 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녁 경기가 되면 더 좋겠죠. 좀 일찍 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구단이랑 연계를 안 해서 그냥 팬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어차피 24시간 밀리는 거면 가격은 똑같거든요. 네. 아침에 가든 몇 시에 가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도하는 거는 그렇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그 개인 개별 일정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경기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왕 거기까지 갔는데. 갔으면 뭐 사실 그 대전을 가면 성심당이라도 들렸다 오고 네. 아니면 뭐 포항을 가면 물회라도 먹고 오고 이런 거라도 좀 이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팬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가서 경기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만약에 또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게 그나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도 이제 그 원정 팬이랑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패키지도 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가격이 괜찮으면 또 나름대로의 수요가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좋다고 보고요. 저는 성남 팬으로서 좀 기억나는 게 2014년도 이재명 시장으로 인해서 첫 출범했던 그때 2015년도에 2년 차죠. 그때 챔피언스리그를 나갔거든요. 그때 시민구단 네. 최초로. 그랬을 때 간바 오사카랑 요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코스로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이 보는 성남 FC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그 간바 오사카 경기까지 보는데 관광도 같이 단체로 하자. 최대한 단가를 낮춰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그거 가려고 했는데 회사 때문에 회사가 시간을 안 내주네. 예. 어머님이라도 보내드릴까 했는데 어머님도 내가 안 가면 또 안 가겠다 했는데 진짜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때 못 갔던 게 너무 아쉽고, 그때 이제 황의조가 터져가지고 간바 오사카 감독이 야 쟤 누구냐 저 황의조 쟤 우리 팀으로 오자 쟤 잘 넣는다 진짜. 그때부터 러브콜로 보냈었다. 러브콜에서 엄청 잘 넣어. 예, 역시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간바 오사카가 데리고 갔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그때 형태의 여행 상품은 해외 여행 상품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사실 저희도 아침 원정이 좀 있었고 포항도 제가 2021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클럽월드컵 결승을 갔었을 때 맞아요. 그때 아시아 챔피언십 결승 갔었을 때 네. 그때 아랄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힐날. 아릴날 예. 그때 그 당시에는 가격이 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참가자가 한 명인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안 됐던 것 같고 이게 가격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저희도 해외 원정 얘기가 좀 있었고 클럽 월드컵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뭐 이게 그 지역 이제 유명한 여행지 보통 사람들이 아는 그런 곳이랑 이제 경기랑 세팅을 해서 가는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그쵸 힘들지 그거는. 좀 높긴 가격이 한 것 같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룹으로 많이 가면 음. 거기에 대한 뭔가가 가능한데 사실 소수로 가게 되다 보면 예.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덜 들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혼자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악조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아침 원정을 저도 한동안 갈 일이 없어져서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행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걸 최대한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여러 명이서 패키지로 하면 패키지로 해서 좀 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구단이 잘 그걸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적진 않을 것 같은데. 구단도 이제 돈을 거기서 벌려고 그쵸, 하면 안 그것도 되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돈 벌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 팀을 응원하러 가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은 팬들이 가는 거에 있어서 거기서 또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사실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준의 팬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좀 어느 정도는 최대한 좀 마진을 좀 낮춰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네. 리뷰는 이렇게 하고 4월 19일 그 리뷰까지 해서 리그1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후반전에 리그2와 단신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샜던 수많은 밤들 울던 내일들 남겨진 방에 나에겐 벅찬 꿈만 있고 잊혀질 먼지 같던 날들 말썽이 많았지 너만 바라보기 위해 닫았던 수많은 문들 잠깐 시간들 고요한 방에 혼자 남은 나를 위해 반복해 부르던 노래들 저 돌림 속에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내로 미치게 생각이 많았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았던 수많은 별들 밝은 열쇠들 행복한 순간에 닿을 수 없는 것만 있고 헛된 시샘만 들던 밤들 저 돌림 속에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